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남미자입니다. 제가 오늘 연구 결과로 공유할 연구 과제의 제목은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2021년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기본 연구로 진행되었고요. 연구진은 총 6명이었는데요. 저랑 그리고 춘천교대의 목정현 선생님, 인디고 서원의 이윤영 선생님, 저희 원의 이전희 선생님,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이희진 선생님, 탑산초등학교의 정윤주 선생님 이렇게 6명의 연구진이 약 7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개괄적인 내용들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근대적 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짚어보고 그리고 현재 교사와 학생의 생태 패러다임과 생태 패러다임 교육의 영향 요인을 분석해보고 관련된 교육 경험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기는 어렵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대한 감각은 분명히 확대되었고 또 학교 환경 교육 비상선언이라든가 탄소 중립 학교, 그린 스마트 학교, 생태 전환 중장기 교육 계획, 그린 뉴딜,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 위기 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그로 인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린워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 컵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스타벅스는 매장에 그 텀블러를 가지고 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으로 이 생태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이 저희 연구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고요. 그 2020년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진행했었어요. 이 연구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기후위기의 원인을 문명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산업 구조 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근대 문명으로 벗어나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배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천,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학교 환경 교육을 강화하거나 하는 논의로 협소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장은 언제나 선인가요? 혹은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죠. 경제 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유기체, 생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퇴화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치죠. 무한히 성장하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학자가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만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대적 교육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말씀드렸던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연결시키는 방법,
그런 방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단절시켰던 어떤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의 이면에 있는 자연과 제3세계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근대의 어떤 사고 체계가 근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제 성장과 개발이 곧 근대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혹은 개발과 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보, 삶의 질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GDP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그러니까 나아졌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이게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GDP가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 다른 대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생산성의 증가는 소비를 토대로만 가능하잖아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이 소비해야 되고,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의 욕망이 계속 부추겨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뭐 탈성장을 주장하는 라투슈라는 학자는 이런 방식의 어떤 자본주의가 모두를 가난한 중독자로 만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제에 대한 소비 욕망이라고 욕망을 부추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은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를 가난한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제이슨 히켈이라는 학자가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붕괴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가 성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채울 수 없는 욕망, 끝없이 뭔가를 더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고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이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사회로부터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가 계속 지속될 때 이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아마도 경제 성장을 이제 지칭하는 말일 텐데요.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붕괴의 과정을 설명한 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의 생태 위기를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기술은 계속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모든 재생에너지도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이 필요하고, 리튬이라는 광물이 필요하고,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만 또 물이 필요하고, 또 광물이라는 것은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를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이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인간 이성, 그리고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대상화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면서 인간이 어쨌든 이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우월적 존재로 나머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어떤 근대적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면 종식될 거라고 믿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근대 문명의 종언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은 이 생태 패러다임 혹은 이런 생태 문제와 관련하여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교육 패러다임을 보고자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표는 생태 패러다임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자연의 균형, 뭐 생태 위기, 반인간 예외주의, 성장의 한계, 반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특별히 점수가 낮은 영역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혹은 지구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환경을 바꿀 권리가 없다. 이런 내용에 특히 더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한 근대적 사고, 근대적 패러다임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용한 문구들은 학생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뭐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에도 이런 생태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에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학교 수준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수준, 매체를 통한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수준이 교사가 생태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개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의 생태 패러다임의 영향 요인을 보면 학교와 교사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토론을 통한 사회적 참여, 매체를 통한 사회적 참여, 굉장히 개인적인 수준의 참여들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여기는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교육의 궁극적 지향은 우리는 이제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어떤 근대 문명의 종식을 이야기하고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생태 민주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의 삶과 교육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비에스타라는 학자와 스피박이라는 학자가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비강제적 재배치, 그리고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우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그쪽으로 전환해 가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그렇다면 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뭐 윤리의 문제이거나 당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 같이 공멸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모두의 좋은 삶, 이런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재의 어떤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 맺는 그리고 생명세계의 나머지와 맺는 물질적 관계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관계가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지배와 추출의 관계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호혜와 돌봄의 관계이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관계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위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기대었는데요. 행위적 실제론의 기본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윤리 존재 인식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근대적 사고에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은 구별되는 것이고 윤리도 구별되는 것인데 이 행위적 실제론에서는 존재와 인식과 윤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잘 아시는 그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로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보는 사람과 그리고 관점과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실제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탄소와 다이아몬드는 구성 물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온도와 압력과 뭐 이런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탄소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존재이고 무엇이 지식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연결의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고 무엇이 이렇게 선택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토대로 저희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주체, 윤리, 지식의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근대 문명에서는 주체는 대문자 인간과 대상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 안에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뭐 외국인, 난민 이런 존재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분류되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관계에 의해서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존재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 존재가 이렇게 밝혀진다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과 전수의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와 세계를 반영할 수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식과 이해가 지식이었다고 하면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에서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뭐 서로 함께 되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행위, 하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고 그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함께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상으로 규정되고 진짜라고 규정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탈주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바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바깥이 없을 때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생각을 끝까지 이제 물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동일한 나, 언제나 똑같은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체와 그러니까 존재와 윤리와 지식이 서로 분리되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행위성이 곧 존재인 것이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되는 과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고, 서로 함께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들레즈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탈주하는 거, 그 홈페인 공간에서 계속 새로운 홈을 만들어가는 탈주의 과정이고, 그 탈주의 과정은 결국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 불가능한,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 방식이 곧 윤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학교는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요것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아상불라주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다음 발표 엄수정 박사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상불라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뜯어붙이기, 입체적인 뜯어붙이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것의 근거가 되는 어떤 원리들은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결국은 나라는 고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고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만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관계에 응답하는 능력으로서 이제 그것이 정동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로움들을 만들어내고 시도하는 것이 생성 역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상불라주적 교육 과정의 전제 조건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어떤 것을 연결하고 연결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은 욕망의 비강제적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모두의 성원권인데요. 이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위한 노드는 이렇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결국은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만들어가고 어디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과정들을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